바나나 우유 딱 주면서 빨대 그냥 딱 꽂아서 이렇게 주기만 해도 넘어간단 말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20년 지기를 해. 그 전에 쇼부 봤지 이미.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9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 탐내시 나지? 아니 뭐 대단한 경기라고 수술 끝나자마자 와. 궁금하잖아. 몇 대 몇이야? 아야! 예스! 나 좋아해. 한 점만 돼. 한 점 남았어. 매치 포인트! 아니 저는 이번 편에 왜 이렇게 탁구하는 장면을 많이 비춰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딱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한 번 결방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이 밀려난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일단은 병원 내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대학병원이 얼마나 바쁜 데인데 이렇게 일과 중에 한가로이 탁구 칠 시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여기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네. 오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하고 3일 쉬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가능은 할 수 있다 치는데 나머지 최송화나 이런 친구들은 다 메이저 막 바쁜 과인데 영상의학과는 그래도 약간의 시간은 생기긴 해요. 그래도 바쁘죠. 그래도 바쁘. 그래도 대학병원은 바빠. 일과 중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몇 시간씩 할 맞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카디악 탐폰 있네. 복강내 플루이드 컬렉션도 보인다. 리니어. 뉴모소락스도 있고. 체스트 포탑을 불러주시고 체스트 튜브랑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준비해주세요. 네. 흉부외과랑 외과 콜에 얼른. 네. 페리카디오 센테시스하고 체스트 튜브 넣었더니 지금 BP 90까지는 올랐는데 빨리 수술해야 할 것 같아. CT에서 비장 쪽에 액티브 블리딩 확인했어.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했는데도 피가 많이 나서 가슴 먼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심장 쪽 블리딩 포커스 찾아서 컨트롤 해볼게. 잡히면 바로 콜할 테니까 너 바로 들어와. 바이탈 흔들리고 복부 출혈 심하면 배도 동시에 열어야 되니까 같이 들어가.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심한 외상을 입고 내원한 티스타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네. 근데 이 환자를 보면은 일단 BP가 지금 60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엄청 응급이죠. 그 말은 지금 어딘가에서 피가 콸콸 나고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지금 제대로 짜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선 봐야 되는 게 기흉. 기흉이 심할 경우에는 텐션 뉴모소락스라고 해가지고 기흉이 심장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이제 들어오질 못하니까 짜낼 피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럼 이런 진짜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흉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낭 쪽에 피가 찰 수가 있어요. 피가 차가지고 심장이 뛸 공간이 필요한데 딱 막아버리니까 심장이 이제 뛰질 못하는 거죠, 제대로.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강 쪽에 출혈이 있는지 이렇게 크게 확인해야 되는데 안 좋은 상황을 다 집어넣네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다 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정상적인 흉막에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낭 쪽에 이제 피가 나오는지 거기에 피가 고여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비장이 좀 잘 터지거든요. 외상이 교통사고 있으면. 때 잘 터지죠. 예, 그래서 네. 비장이 만약에 터지거나 아니면 그쪽 동맥이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또 피가 콸콸 나기 때문에 여기를 주로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는 3스타라고 해서 T스타 외상 환자, 그리고 B스타는 브레인 쪽 문제 환자, 그다음에 C스타라고 해서 이 체스트, 심장 쪽 문제인 환자들이 가장 초응급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T스타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환자는 심장 쪽 문제도 있고 외과 쪽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과가 걸려 있는데 보통 여기에 정형외과까지 걸리죠. 보통은 왜냐면 어디 하나 부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외상이 심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코오피라고 해가지고 같이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다 모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토론을 하지는 않아요. 야, 너 왜 내 톡 안 봐? 너 톡 볼 시간이 어딨냐? 잠잘 시간도 없는데. 이씨, ABJ 좀 도와달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빠. 내가 할 줄 알면 도와줬지. 쟤는 SOS를 쳐도 번지수를 잘 찾아서 쳐야지. 모른다고.
나도 할 줄 모른다고. 남매가 쌍말리그네요. 여기는 좀 어리버리한 인턴의 모습을 정말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윤복이는 사실 말리그일 줄 몰랐는데 네. 이전 편에도 보면 아니, 컷줄 잘못 꽂고 엘튜브를 이렇게 쌍으로 꽂는 인턴이 어딨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턴은 보통 일하고 있죠. 이렇게 학문적인 탐구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보통 학생 때 하는 거지. 그리고 뭐 ABGA 같은 경우도 워낙에 둘 다 약간 손 기술이 떨어지나 봐. 약간 좀 잘 못하니까 자꾸 부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보시면 카톡이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단톡방에다가 손 필요하니까 좀 와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초반엔 많이 좀 같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시기가 3월도 아니고. 에이 한참 지났어. 얘네 큰일이네. 교수님이 숙제 많이 내줬지. 네. 하는 데까지 해보고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욕 먹어. 인턴이라 그렇게 막 심하게 욕은 안 하실 거야. 고생해라. 네, 커피 잘 마실게요. 인턴 때는 말이지 선배가 요구르트에 빨대만 꽂아줘도 반해. 너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지금 성영이가 되게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렇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 거야. 아 윤복이 눈빛 보셨어요? 아, 이제 넘어갔어. 사랑에 빠진 눈빛. 아, 맞아. 근데 이 신경외과 남자 선생님도 마음이 없으면 저렇게 커피 안 주지. 그러니까 보통은 인턴 선생님들이 이미 딱 들어오면 세팅을 해드리지. 맞아요. 이렇게 막 여유롭게 숙제하는 인턴한테 커피를 타준다? 이거는 분명히 약간 마음이 의심이 있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네.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커플들이 많잖아요. 전공의들이 인턴을 꼬셔가지고 맞아요. 결혼까지 꼴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막 저희 때 보면은 정형외과 돌던 인턴 여자애들이 약간 잘 넘어가더라고. 워낙 힘드니까. 정형외과가 또 인턴이 도는 과 중에 제일 힘든 과 중 하나거든요. 제일 힘든 과들 중 하나죠. 반면에 여자 전공의가 남자 인턴을 꼬셔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산부인과 인턴 돌 때 조금 나이가 있으신 저희 치프 레벨의 전공의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1, 2년 차 선생님도 아니고? 네, 4년 차야. 그냥 실세야, 실세. 그러니까 너 점수 100점 줄게. 그다음에 항상 저를 끼고 다니고 회식 자리에서도 저를 끼고 다니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드니까 뭔가 살짝 넘어갈 뻔도 하다가 한 달이 그냥 지나가고 정신 차렸어요. 근데 다행이네. 몇 달 뒤에 지나 보니까 약간 섬뜩한 거야. 왜?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매력적이신 분도 아니었는데 그쵸. 그때 살짝 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 때는 힘드니까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을 못 해요. 조금만 잘해줘도 훅훅 넘어간단 말이야. 맞아, 진짜 말 그대로 바나나 우유 딱 주면서 빨대 그냥 딱 꽂아서 이렇게 주기만 해도 넘어간단 말 있잖아요. 장홍도 선생님, 시원이 NEC 수술도 하고 장로 안으로 넣어주는 수술도 했는데 이런 아기일 경우에는 퇴원 때까지 어떤 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장 수술했으니까 아기 배 관찰하면서 복부 팽만 증세가 있는지, 지금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변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4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렇게 뭔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정말 중요한 야마들 위주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안종원 교수님의 질문 좀 어렵네요. 근데 그것도 교수님마다 다른 게 저희 교수님들은 제 논문에 있는 것만 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맞출 수 없는 질문들 있죠. 그리고 보면 여기는 인턴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인턴한테는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왜냐면 항상 막 머리 떡져 있고 막 졸기부 직전인 상태로 오는데 뭘 알겠어 걔네들이. 그렇죠. 의대 때 배운 것들을 이미 한 지금 몇 개월 일했잖아요. 지금 이미 다 리셋됐을 거예요. 만약에 전공의가 3-4명이 같이 회진을 돈다. 그럼 1년 차한테 먼저 물어보고 모르면은 다음 연차한테 올라가. 하나씩 올라가지. 치프한테 올라가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그 치프는 벌써부터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발 대답을 해가지고 커트해줘라. 엑설런트한 약간 아랫연차를 둬야 좀 편하긴 하죠. 영상의학과도 정말 매일 같이 CT, MRI 그 필름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씩 꼭 질문을 하세요. 딱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이렇게 한두 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알아와. 아니 한두 개 얘기한 게 어디예요? 보통은 대답 못 한다니까 이렇게? 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많죠. 보통 안정환 교수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안 가르쳐주고 알아와 공부해와 다음에 물어볼게. 물어볼게 하고 다음엔 딴 거 물어보고. 교수님, 저 완전 멀쩡해요. 괜찮아? 뭘 잘못 먹었나 봐. 급체했는데 열도 막 나고. 설명 좀 해줄래? 아, 익순이도 지금 1년 동안 이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이거를 저렇게 잘 안 하지 않나? 사실 1년이나 지났는데 바꿀만도 한데. 찐사랑이네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냥 익순이가 괜히 이렇게 밀쳐냈던 거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오빠나 누가 나의 아픈 상황을 준환이 오빠한테 얘기해 주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배경에도 막 그렇게 해놨잖아. 잊을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아, 그럼 그때 집에서 핸드폰 이렇게 놓고 한 것도 일부러 다- 놓고 한 거 아니야? 아, 연결 좀 시켜줘 이 멍청아. 나는 아직 준호 오빠 잊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연결 안 해주는 거야 이 인간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제 시행한 PTBD도 실패를 해서 계속 PTBD를 시행해 볼 수도 있지만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술인데 마침 제가 오늘 수술이 없으니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수술하시죠. 담관과 담관을 연결해 놓은 게 자꾸 좁아져서 이전엔 시술로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시술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담관하고 장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겁니다. 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수 처음 봐봐야지. 교수님. 프리즈. 아터리 괜찮고 혈관들도 괜찮네. 야, 영상의학과 얘기가 좀 나왔네요. 간담체 외과와 영상의학과는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중요하게 연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간 동맥, 간 문맥, 그다음에 담관, 하대정맥, 약간 이런 네 가지를 크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게 언젠가 다시 또 막히거나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주거나 이렇게 넓혀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 좁아질 때마다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영상의학과의 인터벤션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영상 같은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관을 넣어주는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이익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시술이라는 게 인터벤션 파트에서 하는 PTBD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스텐트를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반복해서 했지만 지금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수술로 이 담관을 장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만 했어야 됐던 것들을 비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의 역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지만 인트라 오피소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해놓고 이게 혈관이 잘 연결됐나 잘 흐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장 안에서의 초음파를 하러 교수님이 올라가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대학병원에 있는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특히나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어떤 그런 초음파 디시전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잖아요.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뭐 약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희 과로 인해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나의 고등학교 직속 후배이자 응급의학과 전공 1년차 연재민 선생이 우리 병동에 어쩐 일로? ER에서 엄청 힘들게 바이탈 잡아서 수술실까지 보낸 분이거든요. 고주영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제는 잠도 잘 잤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하고 김준환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 그리고 여긴 전 너무 속상하던데요. 인어공주가 따로 없어요. 아, 맴짓. 저는 그 이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더 이해 잘 하시겠네요. 영상학과는 특히나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는 더 심하죠. 왜냐면 환자분들은 본인의 CT, MRI를 누가 판독했는지 알 일도 없고 예,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초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해서 뭔가 초기 암을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보통은 수술을 받은 교수님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업하는 역할이에요. 그쵸. 응급의학과도 이니셜에 처치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토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 과로 이제 분배해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좀 잊혀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과를 선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혹시나 이렇게 해서 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아 이 환자분이 그래도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이걸 발견했으니까 잘 치료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니까 아 이거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아 성취라든지 본인 만족이 강하면은 이런 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뿌듯하게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지 환자한테 뭐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근데 한번 들어보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환자분이 매번 고맙다고 하거든요. 치료를 잘 받으면. 네네. 그러면은 그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더 잘해주게 되고 그 소리 들으려고 더 잘해주게 되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영상학과나 이런 과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사람 성향 차이야. 민소라, 엄마 왔어. 왜 울어? 응? 민소라, 엄마야, 엄마. 응? 배고파서 그래? 우리 애도 좀 안아주시지. 우리 애도 이렇게 우는데. 좀 전까지 민소리 안고 있었어요. 계속 한아기만 안고 있을 순 없어서. 아는데, 저도 알죠. 그래도. 민소라, 왜 울어? 응? 이번에는 그 NICU 간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막 여기 파스 붙인 거 보니까 그리고 손목 아대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애기 안고 있으면은 손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보호자한테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애기도 태어났을 때 약간 떠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NICU에 며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NICU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준모쌤도 좀 예민해지시죠? 그럼요. 그 당시 엄청 예민했어요. 왜냐면 아기는 보질 못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아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NICU 간호사들은 전반적으로 친절해요. 그게 왜냐면 아마 저희 보호자들이 예민한 걸 알고 그렇게 좀 친절하신 것도 있고 부모들의 마음을 간호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일해 오셨을 테니까 더더욱 친절해지실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실제로 NICU에 입원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고 보통은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고요. 거의 24시간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그때그때 잘 받아주세요. 전화를 하면 딱 거기서 다 받으세요? 그럼요. 다 받으시죠. 그냥 궁금하잖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라서 잘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럼 그때그때마다 거의 베테랑처럼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잠깐 볼 수 있을까? 줄 게 있어.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다. 다음에 보자. 이날 그날이잖아요. 석형이랑 익준이가 술 마시면서 석형이가 이제 본인이 송화 좋아한다고 얘기한 날. 사랑보다 우정을 택한 우리 익준이. 이때는 우정을 택했었네. 근데 만약에 윤수쌤이 저 상황이었다. 익준 선생님 생각이었다. 사랑입니까 우정입니까? 저는 사랑이죠. 진짜? 로맨티스트네 우리 윤수쌤. 둘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어요. 네, 서로 좋아하죠. 근데 그 마음을 숨긴 채 20년 지기가 됐어. 그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나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맞아. 그게 일단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서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20년 지기를 해. 그 전에 쇼부 봤지 이미. 아니 그 전에 이미 뭐 쪽을 내든 뭐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신기한 게 익준이가 심지어 결혼하고 우주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송화가 익준이한테 학을 떼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학을 때는 학을 때는 정말 싫은 거야. 막 진절이 나는 거야. 막 그냥.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지속되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번 화의 전반적인 주제는 그 백업해 주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급의학과나 뭐 영상의학과 혹은 간호사 선생님들. 사실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의사들 있잖아요. 메이저과의 의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이런 후방에서 백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고 그분들이 절대 주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외된 일종의 소외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저 소외됐나? 그건 아니지만 조금 관심 바뀐 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모르는 그런 대학병원에 다른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화를 통해서. 이상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9화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